한국 GM 또 삐걱삐걱. 한국 GM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권을 얻게 됐는데요. 관련해서 얘기 이어갑니다. 교수님, 이제 한국 GM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 GM은 작년 연말에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국 GM이 나눠졌습니다. 네. 기존에 한국 GM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있고 이번에는 분리되었던 게 연구개발 사무직입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가 이제 연구개발과 사무직으로 분리되었는데 이 한국 GM의 기존의 노사 협의가 단체 협약이 한국 연구개발 그쪽 분야에서도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2%로 파업권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이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한국 GM의 기존에 있던 생산직과 연구개발에 있는 노사협의는 다른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총 원래 협약된 내용이 130개 중에서 한 70개를 바꿔가지고 단체 협약을 하자고 했는데 한국 GM 노동조합의 연구개발, 한국 GM 연구 이쪽 법인에서는 아니다. 네. 똑같은 한국 GM이기 때문에 이 노사 협의가 똑같이 전개되어야 된다는 거고 여기 GM의 연구 쪽에서는 서로 의견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오늘 파업을 할 수 있다. 82% 압도적인 비율로 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노사가 충돌하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한국 GM이 모기업이 있고 그와 별도로 기술 개발을 하는 한국 말씀드렸듯이 GLK입니까? 네. TCK가 설립을 했는데 그건 완전히 별도 법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GM 노동자 측 같은 경우에는 M&A 해서 어쨌든 별도 했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아들 회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GM에 있던 임단협 기준이 그대로 승계가 돼야 된다라는 반면에 네. GM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디냐? 회사를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과 별도로 임단협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걸 완전히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100여 개가 넘는 임단협 중에 일부 수정을 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노측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GM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승계했기 때문에 네. 협상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보존해 달라는 그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기존의 그 임단협이 그대로 이렇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일단 가처분 소송에서는 사측이 이겼는데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실력 행사로 지금 나오는 그런 부분이어서 앞으로 법적인 어떤 그 분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측은 단협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입장인데 교수님, 서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요. 굉장히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협약 내용이 총 130개고 지금 사용자 측에서 70개를 바꾸자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생산직 근로자와 다르게 이제 연구개발 측에서는 성과급을 차별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정리해고라든지 또 징계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그 70개 쟁점에 대해서 기존의 생산직과 연구개발 사무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단체 협약도 바꾸자는 내용인데 이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 똑같은 모기업과 연계된 그 기존의 기업이 나누어진 거기 때문에 승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로 쟁점이 많이 달라서 또 차이도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간에 서로 합의하고 타협해야지 GM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합의하고 조율해야 됩니다. 변호사님, 지금 사측의 요구안이 노조에게는 많이 불리한 건가요? 사실 그 GM 본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 강성노조, 그에 따르는 그 임단협 그 기준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연구개발센터를 별도로 분리하려고 했던 그런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한 취지에 맞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기존의 임단협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같은 회사에 있는데 조직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존의 그 임단협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반면에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존립할 수가 없다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와 관련된 기사 댓글에 보면은 사실 많은 어떤 그 댓글들이 이 그 강성 노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견해가 네. 사실 적질 않습니다. 사실 GM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만 대 이상 어떻게 보면 60만 대 이상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하다가 최근에는 50만 대로 쫄아들고 있는 그리고 또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내수와 해외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파업 얘기가 나오니까
과연 한국에서 GM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 GM으로서는 지금 갈 길 바쁜 경영 정상화에 제동이 걸렸는데 교수님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합의해야 됩니다. 네. 한국 GM은 그 전체적으로 GM 제너럴 모터스가 호주 공장도 폐쇄하고 군산 공장도 폐쇄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산 2등 정도로 굉장히 생산량이 많은데요. 굉장히 흑자 기업입니다. 네. 그렇지만 선도적으로 전기차나 혁신적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디젤 자동차를 지금 폐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주를 먼저 폐쇄하고 두 번째로 한국 군산도 폐쇄했는데 또 이번에 GM 부평에 있는 것을 이제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노사 합의를 해야 되겠고 한국은 굉장히 우수한 인재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가진 게 우수한 인재고 네. 또 지금 자동차 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사용자 측에서 노동자에게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탄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고용을 하게 되면 60세까지 해고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정규직을 안 뽑고 비정규직을 뽑는 이유가 노동 탄력성이 낮다. 즉 이제 한번 채용을 하게 되면 해고를 못 하기 때문에 기업이 어려울 때 해고를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타협해서 서로 함께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타협을 위해서 서로 합의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GM 노조 제발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년 변호사 그리고 김대중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